자, 우리 어제 그 포함 주식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하나 더 풀어볼게요. 문제 8번 보면 포함 주식에 대한 문제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공부한 거 복습한다 셈 치고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포함 주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10번 문제가 있는데 10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은 이제 합병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합병은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인지 또 볼 건데요. 일단 8번 문제 포함 주식에 대한 문제인데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대국법인 주기사 A는 24년도 10월 10일 날 B를 흡수 합병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정관상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래요.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이 있고요. 자료 1번은 하고 2번까지 해가지고 물음 1번이 있고, 그러니까 자료 1과 2를 이용해서 물음 1번, 그리고 자료 3을 이용해 가지고 물음 1, 2, 3번. 그러니까 물음이 각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1, 2번과 자료 3번은 별개의 자료인 거죠. 아예 자료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물음 1번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안 가져왔어? 법인세 안 가져왔어? 그래? 두 문제 두 문제 남았는데 두 문제 같이 봐 같이. 책 있어? 책 있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어제 좀만 참어. 좀만 참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자료를 볼게요. 자료 1번에 주사 B의 합병 직전의 재무상태표하고 시가 자료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자료 보니까 합병 직전에 보유한 자산의 시가 자료,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시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A가 납부하는 B의 법인세는 없다라고 또 가정을 하고, 자료 2번은 합병 직전에 B의 주주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A가 있잖아요. A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A가 누구죠? A가 있어요. A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합병 포함 주식이 되는 거죠. 합병 포함 주식이 되는 거고, 그게 지분율이 지금 몇 퍼센트? 지분율이 40%. 그리고 C는 지분율 60%가 있고, A하고 C는 특수한 계좌가 아니에요. 그리고 A는 B의 주식을 22년도 10월 15일 날 취득했고요. 10월 15일 날 취득했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합병을 언제 했는데요? 24년도 10월 10일 날 했는데 B의 주식을 22년도 10월 15일 날 했으니까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거네. 그러니까 합병 포함 주식 중에서도 최근에 취득한 거예요. 최근에 취득한 거.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A는 C하고 특수계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가 지배주주죠. A는 지배주주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A는 지배주주가 아니고, 또 A는 C에게 합병 대가로 시가 4천만 원, 액면가 2천만 원짜리 A의 신주를 교부하고요. 추가적으로 합병 교부금 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그게 뭐죠?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B 주식 40% 지분, 그게 이제 합병 포함 주식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A는 주식과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조건은 피합병분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 대가의 총합계획 중에서 합병분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대요. 자, 물음 1번. 자료 1과 2를 이용해서 합병 시에 금전 교부 간주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자, 물음 1번. 문제 8번에 물음 1번에 1번. 물음 1번에 1번.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대가를 안 줬어. 아무것도 대가를 안 줬어. 그래도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우리는 대가를 지급한 걸로 무조건 봐야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일단은 뭘로 준 걸로 본다고 그랬죠? 주식으로 준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데 그 중에 합병 등기일 전 몇 년 내, 2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었을 때는 있죠? 있었을 때는 내가 지배주주, 합병법인이 이미 지배주주였느냐 아니냐 둘로 나눠져 가지고 다시 또 걔를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준 걸로 또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봤죠?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보냐면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가 지급한 걸로 보는 금액.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죠? 일단은 전부 다 뭘로 보는? 전부 다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일단 그 금액을 구해봐요. 자, C한테 얼마 줬죠? 지금 C한테 준 것만 얼마 줬어요?
주식으로 4천만 원어치 줬고요. 현금으로 얼마 줬죠? 현금으로 주식으로 시가 4천만 원어치 줬고 C한테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800만 원 줬죠. 총 C한테 4,800만 원 줬는데 C의 지분율이 몇 %니까? 60%니까 이거를 60%로 나눈 다음에 그럼 전체 100%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의 몇 %? 이거의 40%가 지금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근데 대가 지급한 금액으로 봐야 되는 금액. 그래서 이 금액이 일단 이 금액을 뭘로 준 걸로 본다고요? 일단은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이 금액 계산 이게 얼마 나왔어요? 3,200만 원. 3,200만 원이 이거를 일단은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합병 포함 주식의 간주교부액이 되는데 근데 이미 A가 이미 B의 지배주주였다면 이 금액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죠? 뭘로 준 걸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합병 등기일 전 몇 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기 때문에 그죠? 2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만약 이미 지배주주라면 이 주식으로 보는 간주하는 금액 전액이 다 뭘로 보는 금액이 되는 거죠?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지배주주가 아니잖아요. 지배주주가 아니면은 지분율 몇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만. 그렇죠. 20%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것만. 총 40% 때문에 준 건데 20%를 초과하는 금액이 20%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겠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물어보는 답은 금전 교부 간주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금전으로 준 걸로 간주하는 금액은 얼마냐? 요 금액 3,200만 원이 몇 % 때문에 준 건데요. 40% 때문에 준 건데 그 40% 중에서 20%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준 걸로 계산하는 거니까 총 40% 중에서 20% 때문에 준 거는 1,600, 20% 초과하는 것 때문에 준 게 1,600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20% 초과한 금액 지분 때문에 준 금액이 금전으로 준 걸로 간주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1,600만 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1번의 답은 금전교부 간주액은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은 뭘 물어봤어요? 그럴 때 합병대가의 총합계획 중에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C의 의제배당 금액을 자자하자. 지금 총 합병대가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적격합병이 되는 거고요. 그것 빼고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했다고 했으니까 그게 80% 이상이 아니면 이제 비적격합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분모의 총 대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총 대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일단 C한테 준 거 얼마? C한테 준 게 4천만 원 800 4,800만 원에 그 다음에 A한테 준 걸로 전체 A한테 안 줬더라도 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전체 합병 대가는 그러면 얼마 되는 거냐면 A한테 준 걸로 보는 거면 얼마? 3,200만 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아무튼 이거 4,800만 원 60% 나눈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40%만큼 준 걸로 보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총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8천만 원 분의 자 분자에 그 중에 주식으로 준 거죠. C한테 실제로 주식으로 준 거 얼마? 4천만 원. 그다음에 A한테 준 걸로 보는 금액은 일단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건데 3,200만 원이. 근데 그 중에 다시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이 1,6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분모는 8천만 원이고요. 분자는 4천에다가 3,200 더하고 1,600 빼는 거니까 5,6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몇 % 되는 겁니까? 딱 하니까 70%? 딱 70%. 그러면은 얘는 적격합병 요건을 추가하지 못했죠. 그죠? 그럼 적격합병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면 자, C의 의제배당을 구하래요. C가 받은 대가에서 그 대가를 주식과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비적격합병일 때는 과세 이혼 요건을 추가하지 못했을 때는 그 주식을 그냥 시가로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총 받은 대가가 얼마냐면 C의 의제배당 소득은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에서 C의 의제배당 소득은 받은 대가 얼마죠? 4,800만 원에서 C가 취득한 금액이 주식 취득한 금액이 얼마래요? C의 주식 나왔잖아요. C의 주식의 취득가액 얼마? 3천만 원 나왔죠. 그러면
C의 의제 배당 금액은 얼마 되는 겁니까? 1,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자료 3번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자료 3번에 자, 합병 등기일 현재 주 A하고 B의 합병 관련 자료다. 합병 등기일 현재 B의 을표에는 토지에 대한 2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있대요. 마이너스 유보잔액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합병을 한 거죠. 그리고 2번 자료 보니까 C가 유일한 B의 주주고요. A는 B의 합병 대가로 C한테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의 신주를 교부했고요. 합병 교부 돈으로 얼마를 또 줬냐면 2천만 원을 더 줬죠. C는 B의 주식을 예전에 얼마에 취득했었고요? 4천만 원에 취득했었대요. A하고 C는 특수계좌가 아니고요.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B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했으며 국제계 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그죠? B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1억 6천이고 부채의 장부가액은 5천만 원이래요. 적격 합병이 아니래요. 비적격 합병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합병 관련된 A의 세무 조정을 하셔. 그러면 지금 장부상 회계 처리 떠 있잖아요. 세법상 회계 처리 비적격 합병이니까 그냥 시가 그냥 그대로 시가란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얼마고요? 그대로 시가로 해서 얼마 4천만 원 그리고 토지가 1억 2천만 원 시가로 그리고 건물이 4천만 원 그리고 부채가 5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현금을 얼마 줬고요? 2천만 원 줬고요. 주식은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액이 얼마였냐면 그때 1억 5천만 원에 대한 액면가액이 8천만 원이니까 자본금 8천만 원에 총 얼마 준 거예요? 1억 7천을 준 거잖아요. 얼마짜리 자산을 취득하면서요? 순자산 시가가 자산 2억에 부채 5천이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하면서 얼마 준 거예요? 지금 1억 7천만 원 준 거죠. 돈을 더 줬죠. 합병 배수차 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회계 처리할 때 회계학에서는 여기 돈 더 준 걸 뭘로 처리했고요? 영업권으로 처리했죠. 영업권으로 돈 더 줬으니까 영업권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은 영업권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랬죠? 합병 배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더 준 거냐? 돈을 더 준 거잖아. 아니면 가치가 없어 아무 말도 없잖아요. 아무 말도 없으면 다 가치가 있어 더 준 거예요. 가치가 있어 더 준 거는 2천만 원은 5년 동안 균등분할해 가지고 뭘로 한다고요? 송금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균등분할 송금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송금이 아니죠. 임시 계정이 임시 왼쪽에 있는 거죠. 임시 자산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임시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1월 1일 날 합병 시에 자 1월 1일 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왼쪽에 장부에는 뭘로 되어 있는데요? 영업권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얘는 합병 배수 차손이라고 해서 임시 자산 잡아야 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장부에 있는 영업권 없애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영업권 없애고 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 영업권 없애는 거니까 송금산입 영업권 2천만 원. 그 왼쪽에 뭐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합병 배수 차손이라고 하는 임시 자산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31일 날 합병을 1월 날 안 했다. 합병 언제 했죠? 아까 10월 10일 날 합병했잖아요. 10월 10일 날 합병을 했고, 자 12월 31일 날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1개월면 이걸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합병 매수 차손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죠. 5년 동안 균등분할한다는 건 월할 계산한다는 거니까 총 60개월 중에 3개월치 실현시키면 되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합병 매수 차손을 송금으로 실현시킵니다. 합병 매수 차손의 실현. 얼마 실현시키는 거예요? 총 2천만 원 곱하기 몇 개월 중에 60개월 중에서 3개월치 거. 그렇죠.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합병 시에 2개 뜨고 12월 31일 날 그중에 60개월 중에 3개월치 실현되고. 그럼 되죠? 2번에 물어본 게 뭐죠? 2번은
주기사 B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 주기사 B의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 양도 차손익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뭐에서 뭐를 빼는 거죠? 순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 빼면 되는 거죠.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현금 2천만 원에 주식 1억 5천 합계 1억 7천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순자산의 장부가액 빼면은 순자산 장부가액은 북상 장부가액에서 유보잔액이나 마이너스 유보잔액 고려하시면 되는데 북상 장부가액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북상 장부가액이 4번 자료에서 합병 직전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1억 6천에 부채 장부가액이 5천이니까 북상의 장부가액 1억 1천, 1억 1천. 거기다 1번 자료 보니까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합병 전에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유보잔액 빼야죠. 얼마 있죠?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아까 200만 원이었나?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잔액 200만 원 빼죠. 그러면 1억 7천에서 1억 800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맞나요? 800? 6천? 6,200? 맞죠? 6,200만 원이 이제 비양도손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마지막 3번 뭘 물어봤냐면 주기사 C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 금액을 물어봐요. 이거 너무 쉽죠. 피적격 합병이니까 주기사 C의 의제 배당 수익은 일단 받은 대가가 얼마고요? 이 단독 주주였잖아요. 주식하고 현금 받은 거 주식도 다 시가로 평가하는 거니까 1억 5천에 2천 합계 1억 7천을 대가로 받았고요. 그리고 얼마의 주식을 취득했다고요? 예전에 4천만 원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의 취득가액 4천만 원 빼게 되면 의제배당 금액이 1억 3천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 8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문제 10번 요거 하나만 하면 이제 합병은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 문제 10번 하나. 자,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피합병 법인이 있고 여기 합병 법인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10번은 무조건 적격 합병일 때만 나타나는 얘기예요. 문제 10번은 얘는 무조건 적격 합병. 얘하고의 합병이 무슨 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요? 적격 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겁니다. 자,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얘 순자산을 얘가 전부 다 이제 승계를 하게 되고 얘가 뭔가 합병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를 주는 거는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80% 이상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피합병 부분의 주주들한테 거의 얘가 이제 얘는 B 법인이고 얘가 A 법인이면 얘한테 이 합병 대가로 A 거의 대부분 뭘로 주고요? A 주식을 주고 B 주식을 소멸시키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합병 법인의 주주가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주 문제로 봐보세요. 그러면 얘가 주식으로만 다 받았다고 볼게요. 주식으로. 그래서 이제 적격 합병이 되면은 지분의 연속성. 피합법인 주주가 합병 이후에 누구의 주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병 법인의 주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80% 이상. 그러니까 대가로 줄 때 대가 총 합계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100%다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 주식으로 다 줬어. 그런데 얘가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추구하게 되면 얘는 뭔가 대가를 A 주식으로 받았죠. 그리고 B 주식이 소멸되면은 뭔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 뺀 금액만큼이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 공부했잖아요. 이거 어제 공부했는데 그때 주식으로 받으면 그 주식을 뭘로 한다고요?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그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 있잖아요.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이 제로가 돼 버리죠.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가로 해버린다니까요. 몇 주식을 받아버리면 그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해버린다니까요. 이 시가로 하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죠? 적격 합병 요건을 과세 이혼의 요건을 충족해버리면 주주한테도 의제 배당이라는 과세 문제가 안 생겨요. 주식으로만 받으면 주식을 뭘로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줬으니까 이제 B 회사 주식 주주가 아니라 원래 A 회사 주주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 이만큼 얘가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는 거죠. 자, 무슨 합병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죠. 지금 적격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쪽은 뭔가 대가를 받고도 주식이 소멸됐는데 의제 배정으로 과세가 안 되고 이제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는 거죠. 기존의 합병법인 주주에다가 더 붙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합병 이후에 합병은 이렇게 됐고 합병 이후에 합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 차익, 그 합병 차익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합병으로 인해서 생긴 합병 차익이 있어요. 이 합병 차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금방. 이 합병 차익이라는 것도 세법상 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병 차익이라는 게 잉여금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합병할 때 발생한 그 합병 차익을 잉여금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합병 차익이라는 게 합병할 때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것도 세법상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 합병 차익을 나중에 뭐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요? 이 합병 차익을 나중에 잉여금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잉여금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쓰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죠? 기존의 주주들한테 뭘 발행해 준다는 거죠? 무상주를 발행해 준다는 거죠. 잉여금 자본 전입 재원, 잉여금 자본 전입한다는 거는 무상증자한다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잉여금 자본 전입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무상증자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무상증자한다는 거는 이제 이 주주들한테 합병물의 주주들 얘네들한테 무상증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무상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잉여금이 재원이 뭐라고요 지금? 합병차익. 그 합병차익이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 합병차익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의제 배당 해당 재원도 있고 아닌 재원도 있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 배당 해당 재원이 뭐고 아닌 재원이 뭔지를 공부를 할 건데요. 섞여 있고요. 그럼 얘가 의제 배당에 해당 재원을 가지고 무상주 받은 거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으로 해가지고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소득.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문제 10번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 10번. 자, 무슨 합병일 때만 합병법인이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하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합병일 때만 생기는 문제라고요? 적격 합병일 때만. 적격 합병일 때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과세 문제입니다. 10번에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요 컨셉으로 해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양은 24기 사무도 초에 신촌을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춰서 흡수 합병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사당의 의제 배당 소득을 구하시오. 자, 내용을 보니까 신촌이 피합병법인이에요. 신촌의 합병 직전에 재무상투표가 나와 있죠. 그렇죠? 건물, 기회장치, 무형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금, 자본유효금, 이익여금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자산부채와 관련된 유보나 마이너스 보호 잔액은 없고요. 자본잉여금이 얼마로 돼 있죠? 지금 1,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자본잉여금은 주발초 얼마하고 800만 원과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전입금 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1,500만 원은 주발초 800, 1%의 재평가 전입금 7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번에 한양은 신촌의 주주인 사당, 그 사당이 피합병법인인 신촌에 얘가 주식회사 신촌이고 합병법인이 주식회사 한양이고 얘의 단독 주주가 지금 주식회사 사당인 거예요. 피합법인의 지금 단독 주주가 얘가 얘한테 지금 대가를 지급을 했죠. 그래서 단독 주주한테 대가한테 주식 액면가액 2천만 원 시가 6천만 원을 교부했대. 주식만 줬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주식의 사당이 누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당은 누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한양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양의 지분율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주주가 됐다고요? 지분율 30%에 해당되는 주주가 됐다. 그리고 이제 한양은 신촌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 등기일년제 시가로 취득하고,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분계가 시가라는 거죠.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 한양은 2024년도 중에 자본 전입이 가능한 합병 차익 중에서 2,500만 원을 자본 전입했다. 자, 문제 10번에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분석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분석이 중요해요. 먼저 1월 1일 날 합병을 했는데 1월 1일 날 지금 합병을 했어요. 한양에 세무조정상을 볼 건데 이제 1월 1일 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신촌에 1월 1일 날 합병 직전에 신촌에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거기 건물, 기계 그리고 뭐 무형자산이 뭐가 있었나 봐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9천만 원, 얘가 4천만 원, 얘가 2천만 원. 그죠? 그리고 부채가 얘가 지금 얼마 있냐면 1억. 그리고 얘가 자본금이 2,500. 잘 보세요. 그리고 자본이익금을 둘로 나눌게요. 주발초가 얼마 있었죠 아까? 800. 1%의 재평가 적립금이 700. 그리고 잉여금이 얘가 얼마냐면 1000.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얘가 신촌의 합병 직전에 재무상태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얘만 좀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얘가 무슨 합병을 했죠 이제? 적격 합병을 한 거야. 자, 적격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주식회사 한양의 세법상의 분계를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장부상 분계는 거기 나와 있고 세법상 적격 합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유보자에게 없고요. 얘를 비해상 금액 자산 부채를 그대로 가져오죠. 일단 그대로 가져와요. 세법상. 자, 건물 얼마 갖고 오죠? 9천. 기계 얼마로 갖고 오죠? 4천. 무형자산 얼마로 갖고 오죠? 2천을 갖고 온 다음에 부채 얼마 갖고 오고요? 1억. 자, 이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장부상 그대로 갖고 오고 주식을 발행했는데 내가 발행한 주식은 액면가액 얼마, 시가 얼마? 주식을 줬잖아요. 액면가액 2천만 원, 시가 6천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했어요. 자, 내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은 2천만 원이니까 얘를 준 건 자본금은 2천만 원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거 주발초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발초를 끼워넣기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주발초를 끼워넣기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주발초 끼워넣기로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죠? 3천? 주발초를 원래 주발초는 얼마여야 되는데 지금 시가가 얼마니까 6천만 원이니까 주발초는 4천만. 장부에는 지금 4천만 원 돼 있잖아요 주발초가. 근데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그냥 끼워넣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자산들을 시가로 맞춰주면서 상대 계정을 자산 조정 계정으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건물이 시가가 얼마니까 1억 2천이니까 건물이 얼마가 더 증가되는 거죠? 건물이 3천만 원 더 증가하는 거죠? 위쪽에 자산 조정 계정 건물에 대한 거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계는 4천에서 얼마 시가가 얼마니까요? 2천만 원이니까 오히려 기계는 줄어들었네. 기계는 지금 2천만 원이 감액되는 거네요. 기계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이 이쪽에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그대로 얼마고요? 무형자산 그대로 2천. 그럼 무형자산 할 게 없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이렇게 뜨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세법상의 분계를 딱 보잖아요. 세법상 분계를 딱 보면은 세법상 분계에서 합병 차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합병 차익. 합병 차익은 순자산의 지금 합병을 해놓은 순자산의 시가. 자, 순자산의 시가가 얼마죠? 순자산의 시가는 자산의 시가가 얘에다가 얘도 하고 얘 빼는 거니까 자산의 시가가 얼마냐면은 1,000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6천. 거기다가 1억을 빼니까 순자산의 시가는 얼마가 되는 거죠? 6천. 합병 차익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합병 차익은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대가로 준 금액이 현금으로 준 금액이 있을 것이고 적격합병 현금을 좀 줄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준 금액도 있을 것이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주식으로 발행하겠죠. 그러면은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시가에서 내가 대가로 준 현금과 주식의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합병차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준 게 없으면 순자산의 시가가 지금 6천만 원인데 여기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액을 합병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합병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순자산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빼는 거니까 자본금만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 교부한 게 있다면 합병 교부금으로 준 금액이 있다면 합병 교부금 추가로 빼는 거고요. 합병 교부금 준 게 없다면 이렇게. 그럼 지금 합병 차익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순자산의 시가 6천만 원인데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가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4천만 원이 바로 합병 차익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합병 차익. 그러면 요 금액 여기서 이제 합병 차익이 4천만 원이 지금 합병 차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합병 차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합병 차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순자산의 시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산 얘에다가 자산 조정 계정이 3천만 원, 2천만 원 있으니까 순액으로 여기에 1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도 되겠네요. 여기 좀 쳐버리면 이게 되면 순액으로 1천만 원, 건물과 기계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도 순액으로 이쪽에 얼마 뜨는 거죠? 1천만 원 이렇게 뜨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순액으로 하면은 지금 3천, 2천이니까 순액으로 자산 조정 계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천만 원. 그러면 여기 딱 보세요. 분계 딱 보세요. 요게 뭐죠? 요게 순자산의 시가. 순자산 시가에서 뭘 빼죠? 현금 준 거 있으면 빼고 현금 준 게 없죠. 그다음에 자본금을 빼죠. 얘를 빼면 합병 차익은 결국에는 뭘로 구성된 거냐면 합병 차익은 세법상 분계에서의 주발초와 자산 조정 계정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합병 차익인 거예요. 세법상 분계에서 지금 이거 건물기를 순액으로 하면 얼마가 증가된 거니까 순액으로 하면 1천만 원 증가된 거고 그다음 자산 조정 순액으로 하면 1천만 원이잖아요. 이쪽에.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러면 이게 순자산 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1억 6천에서 1억 뺀 거 6천. 자, 거기에서 뭐를 빼는 거죠? 현금 준 거 있으면 빼고 자본금을 뺀 금액. 요게 바로 합병 차익인 거예요. 즉 세법상 분계에서 주발초와 자산 조정 계정 요 합계 금액이 요게 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합병 차익인 거예요. 얘가 합병 차익. 그러면 이게 합병 차익은 그러면 이렇게쯤 되어 있는데 이 합병 차익에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자산 조정 계정은 이 해당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는 언젠가는 뭐가 되죠? 없어지면서 이쪽에 입금이 돼요. 그렇죠. 얘는 나중에 언젠가는 입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합병 차익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합병 차익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재원도 있고 합병 차익에는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합병 차익이 얼마냐? 자, 지금 딱 보니까 합병 차익은 세법상 분계를 보니까 합병 차익은 합병을 해 가지고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발초와 그리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조정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격합병 시에 세법상 분계에서의 주발초와 자산 조정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합병 차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합병 차익은 의제 배당 해당 재원도 있고 아닌 재원도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정해져 있어요. 자산 조정 계정은 나중에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니까. 자산 조정 계정 언젠가는 나중에 입금이 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얘는 추후에 이익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여금의 자본 전입이니까 걔는 뭐의 재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의제 배당의 재원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얘는 해결됐어요. 자산 조정 계정은 얘는 의제 배당의 재원이 되는 게 맞아요. 얘는
그럼 이 주발초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 주발초를 싹 열어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끊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를 그냥 갖고 온 거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걔를 시가로 만들어주면서 뜬 게 자산존 계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얘를 가져온 거죠. 얘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럼 여기 얘가 얘고,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부채가 얘죠. 그러면은 이쪽에 자 보세요. 자본금하고 주발초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요 금액은 얘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잘 보세요. 여기 그대로 갖고 오는데 얘가 그대로 여기 오는데 얘는 자본금이 지금 2,500이었는데 이쪽으로 왔을 때는 자본금이 2,500에서 자본금이 얼마가 된 거죠? 자본금이 여기 와가지고는 발행한 주식 액면가액이 2천만 원이니까 2,500 됐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자본금 이렇게 볼게요. 얘가 그대로 얘로 온 건데 자본금이 2천 있으니까 500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발초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 피합병법인의 주발초였던 게 들어온 게 얼마가 있냐면 800. 피합병법인에서 1%의 재평가 적립금이 700. 피합병법인에서의 이익 잉여금이 1000.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이렇게 쭉 끊으면 여기 위는 피합병법인의 얘를 그대로 갖고 온 거라니까요. 자산 그대로 갖고 왔죠. 부채 그대로 갖고 왔죠. 대신에 여기는 자본금 내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2천이고 얘를 끼워넣기로 집어넣었으니까 이 2천과 3천, 이 5천만 원이 굳이 얘기한다면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5천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로 와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주발초를 딱 열면 이 주발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주발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주발초를 딱 뚜껑 열면 사실 그 주발초는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중에서 500. 왜냐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2천에서 2천 그대로 갖고 500은 여기 별도로 따로 2천 뺀 나머지 금액 500. 그리고 주발초 800, 700, 1000 합계 얼마? 이 3천만 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 이걸 왜 분석하는 거냐? 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가 합병차익이 된다고요? 얘하고 얘가 합병차익이에요. 이 합병차익은 상법상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 합병차익은 잉여금 자본주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본금은 안 되지만 여기 주발초하고 이 자산존 계정은 이걸 합병차익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합병차익은 잉여금 자본주입의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잉여금 자본주입의 재원으로 쓰는데 걔가 의제배당 재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얘는 해결됐어요. 자산존 계정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니까? 입금이 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얘는 이익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익잉여금이니까 의제배당 재원이 맞아요. 그럼 이제 주발초 3천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얘가 그대로 여기 온 거지. 그대로 왔는데 자본금이 2천이니까 자본금 500이 일로 들어갔고 주발초 1% 재평가 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얘죠. 그리고 그 주발초를 자본주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발초 중에 잘 보세요. 자본금은 원래 피합병법인이었을 때 자본금은 투자 원금이죠. 투자 원금은 의제배당 재원이 될 수 없죠. 주발초도 원래 투자 원금이죠. 의제배당 재원이 될 수 없죠. 근데 1% 재평가 적립금은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제배당 재원이 될 수 있죠. 이익잉여금은 의제배당 재원이 될 수 있죠.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총 합병차익 얼마? 합병차익 얼마? 4천만 원 중에서 의제배당 해당 재원은 얘. 여기 일단 1,000만 원 얘. 그리고 얘 걸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이. 그중에 이익잉여금 그대로 승계한 거 1,000. 1% 재평가 적립금 그대로 승계한 거 700. 여기까지가 합병차익 4천만 원 중에서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거예요. 1,000, 1,700.
나머지 800과 500은 의제배당 지원이 아닌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 풀 때 일단 합병법인인 한양이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합병을 했기 때문에 적격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시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합병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합병 차익. 그 합병 차익을 나중에 추후에 뭐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요? 잉여금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합병을 언제 했죠? 얘가 지금 1월 1일 날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을 언제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언제 한다고 돼 있죠? 자본 전입을 그냥 24년도 중에 합병은 1월 1일 날 했고요. 24년도 기중에 그 합병 시에 발생했던 합병 차익을 얘가 뭘 했어요? 자본 전입을 한 거야. 그러면 자본 전입을 하게 되면 지금 합병법인의 주주는 무상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의제배당 해당 재원으로 받은 거라 그러면 의제배당이 되는 거고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으로 받은 거라면 의제배당이 아닌 거죠. 그때 그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무상주 중에서 얼마가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거냐 지금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제일 먼저 합병 차익을 계산해요. 합병 차익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법인이 취득한 순자산의 시가에서 그때 뭘 뺀다고요? 만약 돈 준 게 있으면 합병 교부금 빼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병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병 차익이 굳이 얘기한다면 이 세법상 분기에서 뭐하고 뭐의 합계 금액이 되는 거죠? 주발초와 자산중개증의 합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병 차익이에요. 합병 차익 계산했더니 자, 내가 순자산의 시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억 순자 시가가 6천만 원에서 대가로 준 금액 현금을 얻고 발행한 주식 액면가액을 뺀 금액인 4천만 원이 합병 차익이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그 합병 차익은 의제배당 해당 재원과 아닌 재원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합병 차익의 구성. 합병 차익 4천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이 얼마냐? 의제배당 해당 재원은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자산 조정 계정. 어렵지 않죠? 아까 자산 조정 계정은 그대로 장부가에 갖고 온 다음에 자산 조정 계정의 순액. 건물은 3천만 원 증액됐고 기계는 2천만 원 감액되는 거죠. 그럼 순액으로 자산 조정 계정은 대변에 1,000만 원이 뜨는 거니까 자산 조정 계정 이게 의제배당 해당 재원이고요. 얼마죠?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이 주발초는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얘네들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1% 재평가 세금제 재평가 전입 즉 예외 자본여금인데 예외적인 의제배당 재원이 있죠. 예외적인 의제배당 재원, 의제배당 재원 승계한 거. 그게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이죠. 여기 문제에서는. 그죠? 그게 얼마 있고요. 그게 얼마 있죠? 여기서는 7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적인 의제배당 재원 승계액이니까 그냥 원칙적인 거니까 뭐 승계한 거죠? 피합병변의 이익 잉여금 승계한 거. 그게 또 얼마 있죠? 1,000만 원. 그래서 의제배당 해당 재원은 총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4천만 원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의제배당이 아닌 재원인 거예요. 그렇게. 합병 차익이 4천만 원인데 그중에 뭐를 먼저 계산한다고요? 의제배당 해당 재원이 얼마? 어렵지 않죠. 자산 조정 계정과 자산 조정 계정 순액으로 자산 조정 계정과 그다음에 피합병법인의 예외적인 의제배당 재원 승계한 거하고 쟤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에 뭐 승계한 거? 이익잉여금 승계한 거. 그 합계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 재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의제배당이 아닌 재원이죠. 아닌 재원은 4천만 원을 뺀 나머지로 하는 거예요. 얼마죠? 그러니까 1,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으로 합병 차익이 지금 얼마냐면 이 세 개를 합해가 2,700과 1,300에서 얼마입니까? 합병 차익이 4천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전부 다 자본 전입했대요.
그럼 그중에 의제배당 재원이 얼마? 2,700, 아닌 재원이 얼마? 1,300. 자, 그런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그때 사당의 의제배당 소득은 얼마냐? 사당은 합병법인의 지분율 몇 %에 지금 주주가 됐죠? 그러면 의제배당 재원의 30% 2,700만 원 30% 곱한 금액이 지금 사당의 의제배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30%가 오고 이것도 30%가 오는데 의제배당 해당 재원 중에 사당한테 온 거 얼마를 자본주입을 다 하면 4천만 원 다 하면 자 그런데 4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자본주입했다고요? 합병차익 중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병차익 중에서 얼마를 자본주입했다고요? 2,500만 원을 자본주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2,500만 원은 자본전입의 재원은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고요. 1번부터 먼저 합병차익 4천만 원 중에 의제배당에 해당 재원이 먼저 구성되고 의제배당이 아닌 재원으로 구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자본전입하게 되면 자본전입은 반대로 2번부터 자본전입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일부분을 자본전입하게 되면 2번부터 끊어가지고 그럼 2번에서 얼마 자본전입했고요. 총 자본전입한 게 얼마니까? 2,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부터 먼저 그리고 얘 그냥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총 얼마죠? 그래 의제배당 재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자본주입된 거죠. 합병차익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합병차익 중 일부분을 자본주입하면 의제배당이 아닌 재원부터 사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 자본주입했으니까 이거 1,300과 이거 1,200 자본주입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사당의 의제배당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죠? 사당의 지분율이 몇 %니까? 30%니까 주식회사 사당의 의제배당 소득은 의제배당 해당 재원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일부분 자본주입했으니까 1,200만 원에 지분율 30% 해가지고요. 360만 원이 주식회사 사당의 의제배당 소득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합병법인이 합병 시에 발생했던 합병차익을 추후에 뭐 한 거죠? 자본전입한 겁니다. 합병차익도 잉여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잉여금 자본전입의 재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합병차익이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렵지 않죠. 합병차익은 세법상 분계해서의 뭐하고 뭐에 쉽게 얘기하면 뭐하고 뭐의 합계금액이에요. 주발초와 자산중개 중에 합계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 합병차익 총 4천만 원이죠. 이거는 얼마가 의제배당 재원이고 얼마가 의제배당 재원이 아니냐 섞여 있다는 거죠. 일단 얘는 무조건 의제배당 재원이고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은 얘를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그대로 승계한 걸로 보는 거예요.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이 얘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본금 2,500 중에서 2천만 원은 여기 자본금으로 돼 있으니까 걔를 뺀 자본금 500과 주발조 800과 1% 전액적금 700과 이익잉여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승계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승계한 거니까 얘는 의제배당 재원이고요. 얘는 의제배당 재원이 아니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의제배당 재원이 얼마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일단 제일 먼저 뭐를 계산하고요? 합병차익이 얼마냐? 그리고 합병차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구성은 뭐부터? 의제배당 해당 재원이 뭐냐? 세 가지죠. 자산중개정과 그다음에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중에서 예외적으로 원래는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봤던 재원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피합병법인에 뭐 승계한 거? 이익잉여금 승계한 거. 여기까지가 의제배당 재원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의제배당이 아닌 재원 아니냐. 그래서 의제배당 재원과 아닌 재원 구분한 다음에 이 중에 일부분을 자본전입했다면 그러면 자본전입은 뭐부터 하는 걸로 보고 또 의제배당이 아닌 재원을 자본전입하고 그다음에 의제배당인 재원을 자본전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재원은 총 얼마가 자본전입된 겁니까? 1,200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사당의 지분율이 몇 %니까? 30%니까 1,200만 원에 30%를 곱한 금액이 사당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은 피합병법인에 뭐를 그대로 승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대로 쟤네들 순자산을 그대로 승계했을 때 순자산을 승계한다는 게 얘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를 승계한다는 거는 얘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랬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 계산 문제는 무슨 합병일 때만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적격 합병일 때만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대로 승계했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사당의 의제배당 소득이 얼마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합병 전부 다 마무리를 다 한 거예요. 포함 주식 문제 하나 다시 한번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 시의 의제 배당 속에 대한 문제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소득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